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고 해결로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가장 큰 것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역사 영토 문제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기식으로 돼가지고 손해상이라든지 또는 불가역적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양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비공개 합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네.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 보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교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그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사안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 지은 쪽에서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네.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원칙 자체는 1993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예. 2011년 8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하는 주문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계속 일관해 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했다고 떡 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제 180도 완전히 널뛰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돌아버렸는데 혹시 그 과정 조사가 됐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좀 경색됐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전제가 돼버린 거예요. 쫓겼군요. 사실, 간단히.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거기를 전제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제 그 관점평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협상의 주역이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 당시는 국정원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원래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양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고위급 협의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돼가지고 사실상의 주요한 그 부분 오늘 이제 공개된 모든 대부분의 중요 핵심 사항은 네. 일본 측하고 한국 쪽의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이병기 처음에는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었고 그 업무는 이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그 전부 다 이병기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은 이제 그 NSC의 국장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8번 만나가지고 대부분 협상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수교할 때 김종필 오히라버 채널 이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렇군요.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발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 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제가 봐도 그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 외교부에서 생각을 했었냐면. 네. 고위급 협의에서요.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억 엔을 내게 되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라는 그 조항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협상 과정 중에서 일본 측에 오히려 좀 약간 굉장히 미치는 장사를 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유 자체도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는 일본이 당시는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해결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보고 나면 이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약간 조금 부적절했다.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엔으로 속칭 퉁쳤다 이건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일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게 되면 그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하는 그 취지 자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거라면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공개 내용하고 비공개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답변이고. 야, 잠깐 이건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당시에도? 네,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내용이고 공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비공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공개 내용에서는 일본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소녀상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차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또 답변을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의 그런 계획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한국 정부가 공개 비공개 둘 다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큰 결함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한국 나름대로 방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지. 이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두 개는 전부 다 공개 비공개 내용에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공개한 합의 내용 외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일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비공개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에서 그 검토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된 그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이제 확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또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 합의 폐기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보고서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일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기까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면밀하게 지금 외교부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 이것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 원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견지를 하면서 국내도 납득시킬 수 있고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등 이런 걸 다 점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위안부 기록물 예산 중단을 지시한 것도 박근혜다. 여기까지가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만 2년 전이에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12월 27일이니까 2015년 12월 28일 우리가 수년 동안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져라, 진상 공개하라 했던 바로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깜짝 발표였잖아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약 100억 원 정도, 일본 돈으로 10억엔 정도를 받고 용서해 주는 걸로 한. 실제로 피해자는 전혀 배제된 채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마치 지 예비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그 합의랑 똑같은 방식. 정말 웃긴 거는 그 와중에 고위급이라고 나선 인사가 그전에는 정부 공식 입장은 국장급들 협의였어요. 우리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외교부의 국장급들이 모여서 이런 중대한 거를 협의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TF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무슨 외교 문제를 협의를 해요? 난 정말 이게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 안 그러면은 보조? 그렇죠. 소스 제공, 정보 보조적인 제공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외교부를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실무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했고 외교부는 들러리로 그냥 간판만 보도자료만 내고 기자회견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조작하는 곳이잖아요. 국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조작원. 조작원이 하는 일이 일본하고 둘이서 이런 거를 했다. 정말 저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또 거짓 증언도 했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 호랑이? 병풍?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시 장관이었던 윤병세는 이때도 이랬지만 또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드 배치 국내 발표할 때도 백화점 가서 바지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모든 중요한 일에 외무부 장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하는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변 합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에 겨울 내내 지켰어요. 겨울 내내. 언제까지 지켰냐면 제 기억하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나올 때까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 여름을 지나면서 노숙하면서 텐트도 못 쳐요, 거기서. 그렇게 지켰던 바로 그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광범위하게 조작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합의문에 보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우리 정부가 써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뭔가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라는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지금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 기타 등등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조작을 했어요.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녀상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일본과 박정희가 맺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말 것을 정해서 공개할 것은 철저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몰이용으로 와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거야. 다 합의됐어. 라고 이렇게 여론몰이용으로 만들어 놓고 비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한테 완전히 엎드려서 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봉건제도의 영주가 왕한테 굽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합치고 이거는 협의도 아니지만 협의도 합치고 맺었는데 그 협의된 거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그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끝났다. 완전 불가역적이란 이 말도 일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넣은 거라는 거야.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난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병기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거를 추진을 했으면 청와대에서 몰랐을까? 그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뭐 했는가?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토 참철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고 어느 나라 국정원장인지 그러니까. 헷갈릴 정도로. 이건 완전 반역행위예요. 맞아요. 이 반역행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 반역행위를 해서 이게 뭡니까?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한테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필요성 때문에 지금 아까 불가역적이라는 이야기를 외교부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국민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빼야 됩니다 했더니 청와대 쪽에서 노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그 매국노들의 어떤 단면을 정말 정확히 보는 건데요. 요즘에 전국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샷을 못 받아서 그렇지 원샷 받는 뉴스였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질 뉴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이 하나의 단일 요 뉴스만 갖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이거 자체로 국정원, 청와대 모든 직원들 수사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조사가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 지금 격렬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곤란한 측면. 일종의 사드 문제랑 비슷해요. 한번 질러놨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게 말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평창과 연결시킬지도 모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평창에 안 가, 니들 이러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랑 약간 비슷한 게 예초에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문제잖아요. 그냥 네. 한일 관계에서 관계는 유지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대의 어떤 나름대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걸 뒤집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한국 정부가 두 가지 말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해진 상태라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의 밝혀진 진상조사 결과이지 한국 정부의 시각은 아닐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지금 상황 자체를 어렵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참 그게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똥을 누가 싸요. 길거리에 싸질러 놨어. 누군가는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제 친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똥은 아무리 예쁘게 싸놔도 똥이라고. 그러다 보니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고위급 협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돼가지고 사실상의 주요한 그 부분 오늘 이제 공개된 모든 대부분의 중요 핵심 사항은 예. 일본 측하고 한국 쪽의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이병기 처음에는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었고 그 업무는 이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그 전부 다 이병기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은 이제 그 NSC의 국장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8번 만나가지고 대부분의 협상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수교할 때 김종필 오히라버 채널 이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렇군요.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발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을 하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양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비공개 합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네.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 보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교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그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브앤테이크 할 사안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 지은 쪽에서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네.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원칙 자체는 1993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예. 2011년 8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하는 주문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나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계속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가장 큰 것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역사 영토 문제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기식으로 돼가지고 손해상이라든지 또는 일관에 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했다고 떡 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제 180도 완전히 널뛰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돌아버렸는데 혹시 그 과정 조사가 됐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원래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좀 경색됐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전제가 돼버린 거예요. 쫓겼군요. 사실, 간단히.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거기를 전제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제 그 관점평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협상의 주역이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때 당시는 국정원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원래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양보가 없었거든요.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됐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정말 제가 봐도 그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 외교부에서 생각을 했었냐면, 네. 고위급 협의에서요.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억 엔을 내게 되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라는 그 조항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협상 과정 중에서 일본 측에 오히려 좀 약간 굉장히 미치는 장사를 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유 자체도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는 일본이 당시는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해결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보고 나면 이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약간 조금 부적절했다.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엔으로 속칭 퉁쳤다 이건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뭐 일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